네, 안녕하세요.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 시험 끝났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막판에, 우리도 변리사 시험 막판에 이제 좀 제대로 좀 연습을 한번 잘해볼 만한, 그죠? 한번 기회가 돼주죠. 항상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변호사 시험이 먼저 있고, 한 달 전쯤 먼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변리사 시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들 한 번씩 풀어보고 들어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나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 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얘기인데, 뭐 1, 3, 4, 5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이제 2번을 보시면, 2번이 별로 잘 안 나오는 판례를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장 딱 들어가면,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보이게 마련이에요. 그죠? 잘 안 나오던 것도, 그죠? 구석진 데서 끌어다 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지문이 되게 생소하셨을 텐데, 근데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1, 3, 4, 5번이 너무나 이제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셔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이른바 속어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풀어주셔야 될 때도 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해설을 보시면, 나왔으니까 뭐 봅시다. 그죠? 법인 아닌 사달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결의한 때는, 자, 여기 뒤에,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랬죠, 아닌 한,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 그래서 그 통지에, 야, 뭐 때문에 너희들 와갖고 결의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되는데, 기껏이 뭐 이사 회의마자고 불러놓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결의하자 그러면 이제 온 사람들이 허탈하잖아요. 내가 왜 왔나,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문이 기본이 돼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사안이 그런 사안이죠. 그죠? 목적사항은 A로 통지해놓고 갑자기 왔더니 이제 B를 결의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둘째 줄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 사항에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죠? 그러면 A로 불러놓고 B를 결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야. 근데 그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그래도 기재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결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유효돼요. 그 취지가 이제 1번 지문의 2번입니다. 그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2번 보시면. 자, 2번도 이제 뭐 기억번, 디귿번 뭐 이제 쉬운 얘기고, 여러분도 보시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시면, 요 니은번 사안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시면 이제 니은번 사안이 이제 대리권 남용해서 이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도 이렇게 알아차시면 됩니다. 자, 첫째죠. 대리인이 상대방과 공모해서 대리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했는데 상대방도 공모했으니까 상대방 뻔히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상대방 악이다, 악이. 그죠? 여러분 이제 대리권 남용해서 상대방 악이면 아시다시피 이제 107조이랑 단서 유추정돼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다만 그 경우에도 선의 제3자에는 대응 못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꼬랑지 제3자 악의는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다. 그죠?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리을번 보시면 리을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던 판례일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잘 안 나오던 판례인데 나왔다. 그죠? 그래서 리을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그 리을번이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해설에 맞는 지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리을번 해설 보시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할 요건이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으면 필요하다.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선이면 그냥 알지 못하면 선이라고 하는데, 그죠? 좀 이제 엄격하게, 선의를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뭐 민법에 뭐 몇 가지 있죠. 특히 이제 뭐 201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이제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그냥 알지 못하는 경우만,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신함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엄격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요때도 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그죠?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이때 이제 그 선의한테 무과실로 변제하면 이제 유효가 되는데, 이때 선의도 단지 이제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진짜 내가 이제 준점유자인데 이 사람이 내가 채권자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제 채권자로 알고 변제한다.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인 오신이 필요하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되셨죠? 그죠? 이런 거 이제 나와 있다. 근데 요 리을번이 이제 2021년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리을번이 2021년 판례니까 체크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5번 지문에 제가 이제 1번에 5번 지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해제되면 이제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되는데, 이거 이제 비교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설 1페이지 가보시면 해설 1페이지에 그 1번 지문 5번 해설 밑에 비교 판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죠? 유동적 무효인데, 이게 이제 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됐다. 그럼 이제 확정적 유효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였던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데도 나중에 지정해제되면 또 확정 유효로 바뀔까요? 이때는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교 판례 보시면, 비교 판례 이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 때,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 일단은 뭐 강행법규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계획은 체결될 때부터 확정적으로 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 밑줄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확정적으로 무효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게 아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는 지정 해제되거나 이제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아니하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데 원래부터 확정적 무효다 그러면 이거 안 바뀝니다. 그죠? 좀 비교해서 좀 주의하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자주 여태까지 이것만 물어보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깜빡하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비교 판례도 넣어놨으니까 이제 이걸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이제 3번 보실게요. 3번. 3번은 4례인데 이제 뭐 보시면. 가면 2022년 1월 10일 엑스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체결했는데 뭐 이거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쪼개서 지급하죠.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이니까 이제 총합하면 1억이네. 그죠? 이제 매매계약 체결했다. 1번. 매매계약 성립 당시 엑스토지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틀렸죠. 그죠? 타인권리 매매도 이제 유효죠. 기본 569조. 그죠? 그래서, 자,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임을 전제로 569조가 이제 소유권 이전 의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무효이므로 갑은 토지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지지 않다. 틀렸죠. 그죠? 유효고 의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이 2022년 2월 10일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쳐줘. 이중매매죠. 그죠? 그래서 을한테 한번 팔았다가 을한테 한번 팔았다가 이제 병한테 또 팔았다. 등기까지 맞춰줬다. 그죠? 이거 불능되죠. 그죠? 이중매매 사례인데.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에서 각각 병의 매매계약을 사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 이중매매 사례에서 을이 이제 갑에게 그죠? 무슨 피보전 채권이 있다고 이쪽으로 이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특정 채권.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에 가진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특정 채권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특정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는 채권자 취소 아예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나중에 고민하다가 이거 불능이 됐으니까 전보배상 청권 생긴다. 그죠? 전보배상 청권 이거 금전 아니야.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 그랬는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죠. 왜?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자 취소에서 피보전 채권은 사행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팔고서 손해배상 청구권 생겼으니까 사행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러죠.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그래서 2번도 이제 틀렸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죠.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대상청권이 과연 이제 매매대금 한도로 이제 제한이 되냐 이런 문제인데 제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3번 보시면. 매매계약 성립 후 엑스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이 됐다. 우리 아시다시피 수용이면 이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용 보상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을은 1억 원의 한도에서 대상청권 행사해서 수용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매매대금 1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대금 1억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액을 이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틀렸다. 그다음에 4번. 엑스토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죠? 근데 3월 10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도 채무불이행으로 개재할 수 없다. 당연히 기본 그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기 때문에 주된 급부 의무 이행할 의무 있어요? 없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행 안 해도 채무불이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유동적 무효에서도 이제 협력 의무만큼은 인정되는데 협력 의무 위반은 될 수 있겠죠. 그죠? 다만 이제 협력 의무 위반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해서 쭉쭉 나와야 되는 게 그죠? 지금 시점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계약 체결 당일 을이 계약금 1부인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200만 원만 지급했다.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제 1부인 200만 원만 줬다. 그럼 100엔 400만 원 지급해서 해제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럼 4번 보시면 자, 4번은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뭐 중요하다고 이제 나온다고 나온다는데 변호사 시험에 먼저 나오버렸네. 이제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4번에 그 해설을 딱 펼쳐 놓으시고 1번, 3번, 4번이 그냥 같은 판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하고 우리 법인의 채무불이행하고 이걸 잘 구별하자,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표기관이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이제 35조에 따라서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이제 물을 수 있는 건데, 자,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도,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35조 1항에서 뭐라고 있어요? 병이 갑에게 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면하지 않는다, 그죠? 면책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을도 책임진다, 그죠? 다만 이제 근거를 따지면 뭘까요? 근거는 이제 병이 을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750조, 그죠?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 네가 나한테 불법행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손해